한 번쯤 꿈꾸지만 꿈과는 많이 다른 현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창업의 꿈을 접는 이유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창업자금 확보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그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한 청년 커플이 있습니다. 두 분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선생님 영어 너무 잘해요. 영어 발음 너무 좋아요. 태국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남편과 부산에서 대학 공부를 마친 아내가 창업으로 경주에 뿌리를 내린 지 3년. 알아보고 준비하는 만큼 성공하는 것이 청년 창업의 길이라 했으니 이 선배 커플에게 그 꿀팁을 한 수 배워봅니다. 슬기로운 창업의 꿀팁을 찾아온 곳은 경주의 한 영어 학원인데요. 청년 부부의 손길이 구석구석 안 닿은 곳이 없는 애정의 일터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들 소개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주에서 영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진리, 권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29살 동갑내기 부부의 창업 스토리 조금씩 풀어볼까요? 태국에서 19년을 살았다는 남편은 영어가 가장 편한 언어라고 하고요. 영어 교육을 전공한 아내는 원래 꿈이 선생님이었다고 하니 창업 아이템은 명확했겠죠? 저는 원래 부산에 있다가 이제 거기서 대학교까지 마치고 경주에 와서 한 2년 정도 영어 학원을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남편은 태국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왔다가 한국에 온 지는 한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서울에서 이제 외국계 기업 다니다가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경주로 오게 되었습니다. 경주로 오기 전까진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했던 남편과 경주에서 먼저 영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던 아내. 두 사람은 장거리 연애를 이어오던 중 결국 사랑을 쫓아 경주의 터를 잡은 낭만 부부입니다. 저는 부모님이 경주가 좋다고 제가 한 고등학교 때쯤에 경주로 이제 옮기신 상태였어요. 부모님도 이제 교육을 종사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어쨌든 선생님이 되려면은 좀 아버지의 선배로서, 선생님 선배로서 코칭을 받고 싶어서 아버지 가까이 가야겠다라는 생각에 그냥 별 고민이나 뭐 따지는 거 없이 경주로 왔던 것 같아요. Seoul is too crowded for me and Seoul is not just right for me. But on the other hand, Gyeongju is a beautiful place and it has the right atmosphere just for me. It has beautiful attractions too. And we used to be in long distance relationship, but now I love it. I have you in Gyeongju.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이고 싶어서 경주에 뿌리를 내린 부부. 지금은 창업으로 둘만의 미래를 갖고 가는 중인데요. 하지만 때론 낯선 경주 생활이 불편할 때도 있겠죠? 힘든 거는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크게 욕심 없이 이제 오는 친구들 진심을 다해 가르쳐야겠다 그냥 그런 마음으로 열었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많은 친구들이 빨리 오기도 했고 또 그렇게 온 친구들이 가장 고마웠던 게 수업이 너무 재밌다 이게 즐겁게 해주시니까 거기에서 힘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뭐 다른 부수적인 어려움보다는 감사함이 컸던 것 같고 또 남편이 영어를 이제 거의 원어민만큼 구사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또 이제 많은 덕을 본 것 같아요. What about you? Do you have any difficulties? Besides no subway, English people, there are not many English people in Gyeongju. Besides that, there are not many bad things. I love Gyeongju. Yeah. 대도시에 비해 조금 불편한 건 있어도 부부의 행복한 삶을 갖고 가기엔 부족함이 없는 경주인데요. 특히 부부에겐 든든한 창업 지원군이 있었습니다. 바로 경북경제진흥원의 청년 커플 창업 지원 사업. 타도시에 사는 청년 커플들의 경북 정착과 창업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 사업을 준비하면서 진짜 서류를 많이 썼어요. 그 시간이 힘들었던 것 같은데 또 뒤돌아보니까 정말 중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러 가지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조금 더 경주 지역을 돌아다니기도 하고 또 수요 조사도 하고 사업에 대한 목표도 수량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막연하게 부풀어 있는 꿈보다는 약간 실질적으로 내 사업을 점검하는 계기가 돼서 그 시간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원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선정이랑은 상관없이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꼭 도전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창업이라는 도전이 두려울 때도 있었지만 영어를 가르치는 일만은 자신 있었다는 부부. Tommy, what about Tommy? 네. 그러면은 cramps in Tommy는 무슨 뜻이죠? 배지거나 배가 지게 나는 거. How many people are you there in your family? 하지만 영어에 대한 자신감만으로 창업에 성공한 건 아니겠죠. 최대 고민거리였던 초기 자금 마련은 지원 사업으로 슬기롭게 해결. 거기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경쟁력을 더했습니다. 저희 학원에는 경주에 있는 아름다운 문화재를 영어로 소개하는 교재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어 교재에 보면은 좀 아쉬웠던 점이 다 이제 외국 이야기라든지 외국 역사를만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의 역사 그리고 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들 그런 소재를 영어로 바꾸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프로그램과 교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신라천년의 역사가 서려있는 경주의 특성을 살려 문화재를 영어로 소개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It is a platform made of stones in Shilla period. How many stones are used? There are 3 palaces and Shilla people use them for party. 특별한 영어 교육을 통해 아이들은 영어에 대한 흥미뿐 아니라 경주에 대한 자부심도 쑥쑥 키웁니다. When I have free time, I like to make many videos. I like to make videos showing all the beautiful places, especially in Gyeongju. I like to talk about Bulguksa, Cheomseongdae, Anapji, and other places. I really like it. That's my hobby. 경주에서 행복한 삶과 미래를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청년 부부. 그들이 사는 아름다운 경주를 영상으로 또는 영어로 알리는 일을 부부는 앞으로 즐겁게 해나갈 겁니다. 예전처럼 많은 이제 관광객분들이 찾아와 주시면 우리 학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같이 데리고 가서 경주 문화재도 소개해드리고 같이 맛있는 음식도 먹는 그분들의 여행의 일부를 함께하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We can do it. We can. 경주에 딱 어울리는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는 청년 부부. 그들이 그려갈 멋진 내일이 벌써부터 기대되는데요. 전국시대도 뜨겁게 응원하겠습니다. 푸른 바다를 앞마당처럼 누비고 사는 울진의 청년 커플. 올해 초 서울에서 울진으로 내려와 이전 이력과는 전혀 다른 분야의 출사표를 던진 햇병아리 사장님들인데요. 창업한 지 이제 겨우 한 달. 그들의 울진 정착기를 만나봅니다. 지난 10월에 오픈한 따끈따끈한 신상. 이곳이 청년 부부의 소중한 일터인데요. 귀여운 물고기들이 먼저 반겨주네요. 그럼 오늘의 주인공들은 어디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울진에서 수족관을 운영하고 있는 부부 김희영 남경식 입니다 하셔야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울진에서 수족관을 운영하고 있는 부부 김희영 남경식입니다. 반갑습니다. 흔하지 않은 수족관 사업을 창업 아이템으로 선택한 부부. 특히 남편의 고향은 서울이고 아내의 고향은 삼척이라고 하니 울진과는 딱히 연결고리가 없어 보이는데요. 어떻게 여기서 창업을 하게 된 걸까요? 저희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저희 부부가 이제 서울 생활을 정리를 하고 이제
둘이서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을 하다가 우연히 이제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의 청년 커플 창업 지원 사업을 알게 되어서 올해 초 이제 울진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여러 지역을 후보로 두고 창업을 고민하던 중 경북 경제진흥원의 청년 커플 창업 지원 사업이 선택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데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익숙한 서울 생활을 포기하기가 쉽지만은 않았겠죠.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직장이 집은 서울이었지만 직장이 인천이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만 3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그래서 남편과 솔직히 같이 대화하고 하는 시간이 하루에 1~2시간? 진짜 밥만 먹고 둘이서 지쳐서 쓰러지는 그런 패턴이었거든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지친 생활이 조금 한계가 오더라고요. 뭔가 자연을 벗삼아 같이 이런 좀 공기도 좋은 곳에 가고 싶고, 네, 이런 함께하는 생활이 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많이 알아보고 찾아보고 했었어요. 부부가 함께하는 삶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경식 씨와 희영 씨. 하지만 소프트웨어 개발자였던 남편과 생물 자원을 연구하는 기관에서 일했던 아내가 어떻게 수족관을 운영하게 됐을까요? 물고기 키우는 거는 저 진짜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에 5자, 비단잉어 10마리, 20마리 이 정도를 계속 키우면서 자랐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걸 취미로 갖게 된 거는 한 10여 년? 그리고 이제 물고기 키우는 걸 좋아하고, 사실 물고기 키우는 게 집에서 저희가 강아지나 고양이를 미안해서 못 키우겠는 거예요. 저희는 항상 나가 있고, 그러니까 최대한 덜 미안한 반려동물, 물고기 이제 키우게 된 거죠. 오랜 취미였던 관상어 키우기가 부부의 창업 아이템이 됐고 새 삶을 향한 도전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반려동물로서 물고기의 매력을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부부. 사업하기에는 울진보다 더 큰 도시가 좀 더 낫지 않았을까요? 사실 울진으로 내려와서 창업을 한다는 부분에서 걱정을 크게 안 했던 게, 그 전에 저희가 귀농을 처음에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귀농을 농사를 짓는다고 했을 때는 뭔가 주변 분들과 같이 어울려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덜컥 겁이 났었어요. 근데 저희가 수족관이랑 이제 교육을 같이 하는 이 공간을 꾸려나가면서 창업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런 걱정보다는 일단 제일 먼저 다가가서 어떻게 홍보를 할까라는 좀 신이 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더 컸거든요. 그래서 울진에 와서 걱정되는 게 뭐냐고 물어보시는 부분에서 지금 오히려 제가 더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얘기가 안 될 텐데. 응? 여기 스타랑 맥도 저희 집 앞에 스타 3개 있었거든요, 서울에. 그냥 나가면서 커피 사갖고 나가는 게 일상이었는데, 맥도날드 먹으려면 동해 가야 돼요. 100km 운전해서. 100km 운전해서 동해까지 나가서 햄버거를 사 먹고 올 때 기분이 되게 좋아요. 서울 생활보다 불편한 건 있지만 그 불편함도 즐겁게 감수한다는 청년 부부. 아직 햇병아리 사장님들이지만 관상어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찐! 그 진심과 열정이 손님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계속 올 것 같아요. 저희는 안동이나 동해나 이렇게 가서 구입을 해왔거든요. 아니면 지인을 통해서. 근데 여기가 생겨서 오히려 여기 더 자주 올 것 같아요. 더 앞으로 더 물어보려고 올 것 같아요. 오픈한 지 이제 겨우 한 달. 벌써 입소문을 타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늘고 있는데요. 손님이 많아질수록 햇병아리 사장님의 각오도 더 단단해집니다. 저는 정말 직장만 다니다 보니까 계속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직장인 마인드는 버려야 된다. 직장인이어도 서울이랑 울진도 다른데 이제 진짜 자기 걸 하는데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정신 차려서 챙겨야 된다.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냥 하나씩 배우는 거죠. 옆에서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하나씩 조언해 주시는 말씀도 새겨 듣고, 그리고 울진에 저희와 같이 경제진흥원에서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사업을 통해서 내려와 계시는 분들이 그래도 많거든요. 그분들 도움을 진짜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청년 부부의 수족관에는 여느 곳과 다른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울진으로 오기 전 과학실험 교육일을 했었던 아내가 생물 수업을 진행하는 건데요. 단순한 체험은 아닌 것 같죠? 아이들과 마리모 키우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수업인데요. 예전에 이제 과학 실험 교육을 위주로 이제 아이들과 많이 만남을 가졌었는데 이곳에서도 다른 곳과 차별화되게 과학 실험이 접목이 될 수 있는 생물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마리모가 녹색을 띠고 있는 건 뭐를 해야 된다? 햇빛을 이용을 해서 광합성. 동글동글 귀여운 소중생물 마리모는 아이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기에 제격인데요. 거기에 직접 현미경으로 관찰하면서 생물적 특성까지 이해한다면 마리모에 대한 애정지수는 더 올라가겠죠? 책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고 계속 관찰하고 그래가지고 더 재밌었어요. 마리모에 대해 아는 게 있었지만 여기서 더 자세히 배우고 만지기도 하고 재밌었어요. 청년 부부의 수족관이 특별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손님이 의뢰하면 그 공간에 딱 어울리는 수족관 장식대 제작과 수종 선택, 그리고 수족관 인테리어까지 그야말로 완벽하게 세팅해주는 거죠. 단기적인 목표로는 이제 물고기를 키우는데 불편해하시거나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 있는 IoT가 접목된 자동화 키트 이런 것도 개발을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더 크게는 지금 유통되는 관상어들 대부분이 이제 해외에서 수입돼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과정이 이제 물고기들한테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고 그 중간에 단체로 폐사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조금 더 나은 환경으로 국내에서 관상어들을 양식해서 공급할 수 있는 나중에 양어 사업도 해보고 싶습니다. 진짜 좋아하는 일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이보다 행복한 삶은 없겠죠?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부부의 재능으로 만들어갈 멋진 수족관을 전국 시대도 기대하겠습니다. 꽉 찬 가을이 겨울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이 가을과 겨울 사이 11월의 깊은 맛을 찾아 나섰는데요. 해풍과 황토의 힘으로 키워낸 생강의 진한 향을 느껴보고 제철나무로 만든 장아찌의 세계, 숙성으로 빚어낸 공주의 가을 맛집도 찾아갑니다. 11월 땅의 맛이 가득 담긴 만추의 향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색의 빛이 물들어 있는 나무들, 가을 정취가 가득 되어 있는 남성공원입니다. 이곳이야말로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도시민의 쉼터죠. 잠깐 나오니까 이렇게 좋으네. 아이고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커피를 한잔 할까? 커피도 좋지만 가을의 제격인 생강차 따뜻하게 마시는 거 어떨까요? 어머, 생강차 좋으네요. 제가 만드는 방법 아는데 좀 알려드릴까요? 차 한 잔만 마실 생각했는데 만들어요? 생강이 생각나는 계절, 황토의 힘을 끌어모은 토실토실한 생강으로 청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세척만 잘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 하는 건 단순하니까 한번 만들어봐요. 생강 전도사 혜영 씨가 손수 키운 거라는데요. 생강계에 우량합니다. 생강 향이 너무 좋다. 네. 이건 제가 태안 안면도에서 농사 지은 거예요. 황토에서 바닷바람 맞으면서 자란 애라서 너무너무 향이 좋아요, 이게. 태안 황토가 품어낸 실하디실한 생강. 그 매력에 빠져 주말마다 대전과 태안을 오가고 있다는데요. 생강이 너무 좋아요. 좋아서 더 생강을 이해하고 싶고 생강 그런 거에 대한 확신이 더 갖고 싶어가지고 제가 농사를 지었어요. 혜영 씨 생강은 이제 영국에서도 사랑받고 있다는데요. 오늘은 손수 수제청 담그는 법을 알려주신대요. 그런데 말이에요, 두꺼워요. 그쵸? 설탕하고 켜켜이 재울 텐데 이렇게 해도 되나 싶어요. 설탕이 아주 많이 빠져요. 대부분은 1:1로.
그러니까 켜켜이 삶는 거 생각하는데 거기서 설탕 빼면 그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이야, 그게 된다고요? 이제 하실 텐데요. 흔히 하는 편썰기 생강청이 아니고요. 즙을 냅니다. 전분을 제거하고 이 위에 맑은 물만 끓이면 좀 더 색다른 목 넘긴 좋은 생강진액을 생강차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생강 전분에는 맵고 아린 맛이 있어서 제거하는 게 좋은데요. 30분 정도 두면 이렇게 아래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면 위에 물만 쭉 따라서 분리해주는 거죠. 기존에 알고 있는 이 생강청이나 생강진액에 그 1대1, 설탕 1대1로 넣는 그것을 설탕을 확 줄여서 30%만 제가 설탕을 넣겠습니다. 설탕을 3분의 1만 넣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센 불에서 거품을 계속 제거해주고요. 끓기 시작하면 중불에서 다시 30분 정도 끓여주는데 양에 따라 시간은 조절하면 된대요. 색이 바뀌었네. 노란색이었는데 지금은 진한 연두빛을 띠는 것 같은 느낌? 이게 이제 생강진액이 완성된 거고요. 이걸 활용해서 이제 우리가 음료로 마시면 되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기 면역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두말하면 잔소리죠. 속이 확 풀립니다. 뭐 생강차 하면 매운맛, 알싸한 맛 이거 없으면 어떻게 생강차냐 하지만 정말 목 넘김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 또 우유에 생강진액 한 스푼을 넣으면 생강 라떼로 변신이 가능하고요. 탄산수에 넣어 먹어도 젊은 입맛의 안성맞춤입니다. 생강을 두고 먹는 난로라고 하잖아요. 몸이 따끈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그냥 우유를 먹는 것보다 흰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맛있어졌어요. 요러면 아이들한테 내줘도 되겠는데? 충분히 먹겠는데? 조금씩 타서 먹이면 생강에 대한 거부감 없이 그냥 아주 맛있게 잘 먹을 수가 있어요. 생강진액 한번 만들어 놓으면 만드는 게 어렵지도 않았잖아요. 곳곳에 넣을 곳이 야, 요걸 또 어디에 넣어볼까? 밥상이고 온 식구고 모두 기분 좋아지겠는데요? 맞아요. 춘마곡 추갑사라는 말처럼 공주 하신리에도 가을이 아주 꽉 차 있습니다. 예쁘다. 어쩌면 이 떨어진 낙엽까지도 이렇게 예쁘냐. 시간이 그대로 묵혀있는 가을 맛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아, 소리도 예쁘다. 안녕하세요. 가을빛을 그냥 눈에 모두 다 담았는데 여기에 오면 그 가을빛을 맛볼 수 있다. 오시면서 가을을 눈으로 듬뿍 담으셨다면 이제 음식으로 담을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밥상 위에 가득하게요. 네네. 가을볕과 짝꿍이죠. 제철 나물들이 아주 바싹 잘 마르고 있습니다. 봄부터 수확해온 거라고 하는데요. 정성이 더해져서인지 색이 정말 곱습니다. 야, 채반에 이렇게 널어 말리는 모습도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요즘엔 뭐 건조기에 넣어서 순식간에 말려대고 뭐 하는데 천천히 봄에 싹 계속 말려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어요. 고스란히 그 1년 시간을 다 받아냈네요. 네. 묵힐수록 맛이 좋다는 장아찌를 만들어 주신다는데요. 재료가 다름 아닌 냉입니다. 냉이가 벌써 나온대요. 이거 냉이 아니에요? 네네, 냉인데 냉이가 지금 늦가을부터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시장에 갔더니 냉이가 있어서 또 욕심이 나서 냉이 장아찌 조금 해볼까 하고 사왔어요. 저장 용기에 냉이를 소고기 가지런하게 담고요. 여기에 비법 간장이 등장합니다. 가죽나물 말린 거하고 표고버섯 말린 거하고 다시마하고 5년 이상 된 간장하고 같이 끓여서 만든 간장이에요. 시간과 세월이 녹아있으니 그 맛 안 봐도 아시겠죠? 그냥 간장이 아닌데? 맛있죠? 어머, 야, 짜지 않으면서 감칠맛이 도는데 장아찌가 맛있을 수밖에요. 요거로 이제 냉이 장아찌를 담아 놓으면 냉이는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먹을 수 있어요. 연잎밥에 곁들인 약선 음식들 과연 어떤 맛일까요? 이곳은 오신채를 사용하지 않는 사찰 음식을 선보이는 곳인데요. 슴슴하면서도 계속 찾게 되는 맛. 너무 건강한 맛이다 진짜. 건강을 선물 받은 느낌입니다. 천연 본연의 음식 재료 맛이 탁 살면서 혀에 와닿는 것이 달라요. 정말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정성이 들어가 있는 음식이라서 정말
이 밥상을 받은 사람은 정말 복 받은 사람이고 감사하면서 먹어야 돼요. 과연 어떤 맛일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어머, 사계절이 밥상 위에 피었습니다. 꽃봉오리가. 세상에. 이거는 한 2년 정도 숙성됐어요. 꽃송이채로 맛보고. 꽃송이채로 드세요. 그 향을 품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향이 조금 들어있죠? 아직도. 씹는 맛도 그렇고요. 요 짭조름한 맛에 역시 그냥 밥이 당기는 그런 맛인데 그야말로 자연이 주는 밥상이죠. 잊고 있었던 자연 본연의 맛이랄까요? 담백하면서 부담 없는 그런 맛입니다. 소복하게 밥을 뜨고 그 따뜻한 기운에 또 귀하게 입에 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오늘은 이 나물들이 밥 반찬으로 곁들여 나온 게 아니라 이 하나 그 자체로 일품 요리 상을 받아든 느낌이네요. 자연의 맛을 느끼고 싶으시면 저희 밥상을 받으시면 그대로 자연의 맛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건강하게 먹겠습니다. 11월, 땅의 맛이 가득 담긴 만추의 향기 제대로 느끼셨나요? 오래 두어도 변하지 않는 맛. 그 시간과 세월이 이 가을과 함께 진하게 녹아 있습니다. 오직 실과 바늘을 엮어 다양한 문양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 저는 죽을 때도 바늘 잡고 죽고 싶어요. 여기 한 땀 한 땀 인고의 시간을 감내하며 황실자수의 맥을 이어가는 이가 있는데요. 이정희 황실자수 명장을 지금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나르기자 환입니다. 오늘은 뭐 배우러 가나요? 이거에 관련된 거 배우러 가요. 이거요? 우즈벡 자수요? 자수를 배우기 위해 이정희 명장의 작업실이 있는 정읍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옛날 자수는 여인들 삶의 큰 부분을 차지했죠. 집안마다 가풍이 있을 정도였는데요. 규방에 모여 엄마와 딸이 함께 자수를 넣는 모습은 흔한 풍경이었습니다. 명장은 민가에서 술을 넣는 민수 대신 조선시대 궁중자수, 궁수의 길을 걸어왔는데요. 궁수의 화려함은 자수 수궁의 품에 발달한 나라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나르기자운의 마음도 빼앗았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색깔도 다양하고 이게 그 작품에서 뭐 노란색, 초록색 너무 각각의 색깔을 볼 수 있어가지고 눈이 호강하고 있어요. 와. 방에 들어가니까 엄청 다양한 작품들 보고 잠이 그냥 확 깬 거죠. 너무 예쁘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너무 놀랬죠. 선생님, 저도 우리나라에서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역별로 다 다르거든요. 실생활에서 일반 매일 이렇게 쓸 수 있는 모자라고. 이게 구멍이 있는 천에다가 간격을 맞춰서 이 기법으로 술을 놨네. 자수를 대부분 여자들 다 했어요. 그 결혼할 땐 여자들이 그 홍수를 가져가잖아요. 그 홍수 안에는 손수건 같은 거를 하나하나씩 그 본인이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자수를 넣고 꼴무를 이렇게 뺏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선물로 줬다고 하는데 이거랑 다르고 이거는 이렇게 다르고 우리나라 태극기와 팔개를 이용해서 자수를 놓고 목공예를 문화재 선생님한테 맡겨가지고 오칠하고 그 모양도 다 다르고 너무 아름다운. 명장은 전통에 담긴 고유한 의미를 재현해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돌 때 이렇게 장수하는 그런 학이며 이런 것들을 술을 놓아서 불로초 같은 거 돌띠를 만들어줬어요. 돌띠. 바늘과 실의 섬세한 조화, 그 안에는 전통과 현대를 잇고자 하는 명장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문양을 응용을 해서 면사가 있어요. 면사.
그거는 이제 옷 같은데 뭐 쿠션 같은데 하면 빨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직으로 하는 것들도 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커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생활 속에 살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3살 때 소아마비를 앓고 장애를 안고 살게 된 명장.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던 그에게 자수는 세상과 자신을 이어주는 희망의 줄이 됐습니다. 전부 다 수예요. 아, 여기 위에도 수예요? 네, 다 수를 거예요. 경작도라는 그 병풍인데 이제 사계를 표현하는 건데 너무 예뻐요. 색깔도 우리나라 다양하고 그 사계절을 표현한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여기서 하나하나 볼 수 있어요. 농사 짓고 엄마들이 뭐 하고 있고. 명장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해준 자수. 그 즐거움을 안겨준 작품은 그에게 더욱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20살 정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이 이걸 사갔는데 제가 다시 저희 올케가 사갔어요. 근데 다시 달라고 그래서. 뜨개질, 그림 그리기. 유난히 손재주가 좋았던 명장에게 자수는 운명처럼 다가왔습니다. 제가 17살 되던 해에 외갓집에 언니가 양장점에 있었는데 거기 언니 계시는 곳에 자수를 하시는 분이 계셨나 봐요. 제 생각이 나서 너 한번 이거 배워볼래? 그게 어떤 건데? 처음에 모르니까 그게 어떤 건데? 금사예요. 금사인데 색깔에 따라서 이제 저기 이름이 나눠지죠. 저 이거 찾았는데 있네. 은사. 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작은 소품을 할 때 매미 같은 놀이개, 한복 놀이개 있잖아요. 그거 할 때 이런 색깔을 넣어서 하면 몸통이라든가 그런 데다가 하면 너무 예뻐요. 저는 그 학교 다닐 때 너무 이게 만들기 싫어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와가지고 선생님이 자수를 가르쳐 주겠다고. 지금 안 하죠. 지금은 안 하죠. 그리고 실도 구하기 어렵고 한 30명 있었는데 저랑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몇 명 안 돼요. 술을 하는 거. 다 그만뒀어요. 이거 못 한대요. 밥을 못 먹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지난 40년 명맥이 끊길 위기에 놓인 황실자수 한 길만을 걸어온 명장.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죠. 26살 때 그때 사람들한테 좀 그런 게 편견이 있었어요. 원인이 뭐였냐? 월급을 같이 준다고. 선생님이 저한테 테스트를 했어요. 너 이것 좀 놓아봐라. 그래가지고 그걸 놨는데 술을 잘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때 당시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제 월급을 거기 같이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주니까 왜 쟤는 인제 들어왔는데 이렇게 월급을 같이 주냐. 그래가지고 한 언니가 그렇게 저를 미워하더라고요. 주변의 시샘은 명장을 자수에 더욱 몰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7년 말 그는 자수박물관 관장으로 임명됐죠. 더 많은 황실 작품을 구현하고 색상을 공부하기 위해 전국의 박물관과 미술관을 돌며 연구했던 외로운 시간들. 관장 임명은 그 모든 시간을 인정받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걸 잡고 여기다 이렇게 실을 넣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이걸 잡고 여기까지 오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여기 현재까지 오신 거죠? 정말 이거 하면서 어려움 참 많았죠. 그전에는 뭐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좋지 않았고 그래서 배우면서 왕따도 당해봤고 눈물이 날라 그러는데 엄마가 가장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 휠체어를 타고 엄마가 등에 업고 그 버스 같은 거 그때 타야 되니까 엄마가 이제 저를 업고 버스 타고 박물관 같은 데를 이제 엄마랑 같이 해서 가요. 엄마의 힘이 가장 큰 거죠. 제가 갈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했어요. 진짜 밤 새벽 1시까지도 하고 아침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인내와 끈기로 탄생한 작품들입니다.
더 깔끔하고 더 막 고급지다고 해야 되나? 명장의 손이 지나간 자리마다 사람이 태어나고 꽃이 피고 생명력을 얻습니다. 나는 소수자지만 항상 노력해서 그 소통을 통해서 이 변경을 깨는 게 어느 정도 내 몫이기도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색실과 손끝으로 인생의 길을 내고 있는 이정희 명장. 명장이 있는 한 전통 황실자수의 명맥은 계속 이어지겠죠? 제 인생이죠. 이거 아니면 제가 할 게 없어요. 저는 죽을 때도 바늘 잡고 죽고 싶어. 진짜 제 몸이 허락하고 제 정신이 허락하고 눈이 허락한다면 죽을 때까지 하고 싶어요. 오로지 바늘과 실로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는 명장. 한 땀 한 땀 아름다운 길을 걸어온 그는 이정희 명장입니다. (15년) 만에 경북지부를 찾은 전국 영농학생축제. 14개 지부 농업계열 학생들이 모여 농생명과학에 대한 기술과 역량을 겨루고 꿈과 끼를 펼치는 현장. 제49년차 온라인 전국 영농학생축제로 함께 가시죠. 스튜디오 촬영을 위해 찾은 곳은 안동 MBC. 농업, 미래업을 주제로 제49년차 전국 영농학생축제 대망의 막이 올랐습니다. 전국 14개 지부 67개 농생명계열 학생들이 모여 다양한 농업 지식과 기술, 실무 능력을 발표하여 미래 농산업 인재로 성장하는 화합회장인데요. 골든벨, 예술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행사를 취소하고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972년부터 시작된 전국 영농학생축제 FFK 전진대회는요. 전국 농생명계열 14개 지부의 학교가 모여 학생들의 농생명 과학에 대한 기술과 역량을 뽐낼 수 있는 축제의 장이라고 하죠. 올해 전국 영농학생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행사가 취소되었지만 전국 FFK 지부의 취창업 우수 프로그램이나 동아리 활동, 학조 소개 등을 영상으로 소개하고 이를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 제공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농업 업, 미래 업, 농업으로 미래를 여는 취창업 콘텐츠.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요, 우리나라 유일의 특별자치행정구역이죠. 세계 자연유산인 제주특별자치도에 나와 있습니다. 제주도. 전국 최고의 첨단 도시농업을 꿈꾸는 동북권 대구지부입니다. 비록 대면 행사는 취소되었지만 온라인 콘텐츠 송출을 통해 농업계 고등학교 취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방송국을 찾아온 낯선 얼굴, 교장 선생님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오늘 청년 리더로 오게 되었습니다. 농업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청년 리더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졸업 후엔 부모님과 함께 포도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래의 청년 리더를 꿈꾸는 후배들과 소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국지부 농생명계열 학교 소개에 이어 2부는 청년 리더 선배들이 출연했는데요. 그런데 청년 리더가 뭐예요? 경상북도와 경상북도 교육청의 특색 사업으로 경북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 중 졸업 후 가업 승계나 농업 분야 창업을 희망하여 영농 정착 후계 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해 교육에 참여한 미래 영농 후계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청년 리더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젊은 농부들을 배출하고 있다는 말씀. 경상북도와 경상북도 교육청이 힘을 합쳐 미래를 이끄는 농생명 청년 리더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찾을 곳은 울산지부인데요. 청년 리더의 열띤 내리사랑이 끝나고 다시 삼부로 돌아와 바다 건너 제주부터 2020년 개최지 경북을 비롯해 전국 영농학생 회장지부 전남, 제50년차 개최지 울산지부 등 총 14개의 지부 소개를 이어갑니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두들 열심히 준비한 것 같습니다.
14개 지도부 학생들을 보니 한국의 농업의 미래가 밝은 것 같네요. 내년 울산에서도 알차고 풍성한 전국 영농학생 축제를 계획 중입니다. 2021년도에는 울산에서 만나요. 반세기를 이어온 영농학생들의 화합의 장. 온라인으로 열리는 제49년차 전국 영농학생대회는 대회기 2양식을 통해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번 박람회는 농업계고 학생들의 진로를 개발하고 우수한 농업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 48년간 개최되었던 제49년차 전국 영농학생축제를 대신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 이후 14년 만에 경상북도에서 개최 예정이던 농업계 최대의 행사가 코로나로 인해 취소되어 아쉬움이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행사는 각 시도에서 운영 중인 농업 관련 취업, 창업 우수 프로그램을 전국 농업계 고등학교가 같이 공유함으로써 농산업 분야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준비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경북은 졸업 후 학생들이 후계 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북 농업 청년 리더 양성 사업을 소개하고 이 사업을 통해 미래 농산업 발전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우리 청년 농업인들의 우수 사례를 제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할 젊은 청년 농업인의 꿈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농업으로 더 나은 미래를 비전으로 농생명 산업을 선도할 핵심 인재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전국 농업계고 학생들의 꿈이 한층 더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제49회 전국 영농학생축제가 온라인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농업, 미래업. 농업으로 미래를 여는 농생명계열 고등학교의 다양한 취창업 콘텐츠, 국가기반 산업, 농업을 주제로 전국 농생명계열 14개 지부의 학교가 모이는 제49년차 온라인 전국 영농학생축제, 내년에 또 만나요.